오늘도 어김없이 데이트로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헌터 성진우. 주인공을 보고 사람들은 성진우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6 최약병기. 그렇게 힐러 이주희를 포함한 파티원들과 함께 D급 던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힐러 주희에 1대1 간호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D급 던전을 멱살 캐리하는 C급 헌터 송치열과 김상식 헌터, 그리고 여기 마수를 잡으면 나오는 마정석까지. C급 마수들을 터치하면 드랍되는 마정석만 해도 그 값어치는 1000만원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2급 헌터에 불과한 주인공 성진우에겐 C급 마수는 너무나 까마득한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한 파티원이 또 다른 입구를 발견하게 되죠. 이곳은 바로 이중 던전, 하나의 던전 안에 또 다른 던전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헌터 협회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장의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중 던전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의문의 보스가 있는 한 신전에 들어오게 된 파티원들, 왠지 음산한 석상들과 그 가운데에는 엄청난 크기의 석상이 있었죠. 그러자 C급 헌터 송치열이 룬 문자로 새겨진 글자를 읽으니 갑자기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엄습한 분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불길한 느낌을 받은 파티원 중 한 명이 중도 포기 선언을 하며 닫혀진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만히 서있던 석상이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려던 파티원을 단숨에 두 동강 내버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크기가 가장 큰 석상마저 움직이더니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며 파티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가 이곳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하지만 주인공 성진우는 이 상황 속에서 보스를 공략할 방법을 찾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석상에 적힌 룬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파티원들이 망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두 개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되었죠. 사실 이는 신앙심을 증명하라는 마지막 시련이었는데요. 이 재단을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희생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문이 닫히는 설정이었습니다. 끝내 주인공과 송치열 그리고 이주희 헌터만 남게 되었지만 주인공 성진우는 이번 레이드 과정에서 다리를 잃게 되어 두 발로 문 밖으로 나갈 상황조차 안 되었죠. 그렇게 성진우는 큰 결심을 하고 스스로가 희생되기로 하며 신전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한 놈이라도 데려간다는 마인드로 칼을 들어보지만 그대로 캉에 찔려 사망 직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죽고 싶지 않았던 성진우. 하지만 바로 그때 퀘스트를 모두 완료했다라는 시스템 알림이 뜨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권한을 거부하면 0.02초 후 심정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문구가 뜨게 되지만 현재의 성진우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수락을 누르자 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검은 정장을 입은 의문의 남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한국헌터협회 감식과 직원들이었고 이중 던전 생존자들의 신고를 받고 감식과 직원들이 신전까지 찾아와 쓰러져 있는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감식과 직원들은 주인공 성진우 헌터가 이중 던전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해 각성 후 각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헌터계에서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헌터 등급에 올라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러자 성진우에게 마력 측정기를 내미는 감식과 직원들. 하지만 그 수치는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을 돌리며 나가버리는 헌터협회 감식과 직원들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주인공. 의문의 시스템은 주인공에게 강자가 될 수 있는 11 퀘스트를 주게 되지만 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퀘스트를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다며 페널티 존으로 끌려가 버리는데요. 주인공 앞에 나타난 마수.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선 무려 4시간 동안 마수들을 피해 생존해야만 했는데요. 엄청난 정신력으로 끝내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고 무사히 페널티 존에서 빠져나온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을 직면한 성진우는 11 퀘스트를 빼먹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여러가지 퀘스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능력치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성진우는 11 퀘스트를 통해 얻은 던전의 열쇠로 인스턴스 던전에 혼자서 입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강철이빨 라이칸이라는 마수들을 마주하지만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벤토리에서 무기를 꺼내더니 마수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폭풍 레벨업을 하였고 스스로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곧이어 던전의 보스인 카사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러진 칼로는 카사카의 두꺼운 비늘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모든 스탯을 근력에 몰아넣더니 보스인 카사카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스 전용 무기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던전에서 나오게 되었고 병원 신세까지 마무리하여 집에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주인공 성진우는 돈을 벌기 위해 레이드 공략을 위한 파티에 짐꾼으로 끼게 되는데요. 주인공과 같은 신세로 이 파티에 새로 들어온 또 다른 인물인 유진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과는 다르게 휘황찬란한 장비들로 가득했죠. 이 파티는 레이드에 힐러도 없이 간다는 점과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지만 결국 던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타난 마수들을 처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파티원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보스 방 앞에 서게 되는데
그리고 바로 그때 주인공과 유진호를 보스 방에 가두더니 이들끼리 빠져나오는데요. 사실 이들은 유진호의 값비싼 장비들을 보고 장비를 빼돌리기 위해 함정을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스방에 성진우와 유진호만 남게 되었지만 보스를 가볍게 처리하더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파티원들을 참교육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유진호는 던전에서 빠져나왔고 며칠 후 둘은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유진호가 개인 공대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19번의 던전을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조건으로 300억짜리 건물을 제시하게 되며 파티 사냥을 수락하는 성진호였습니다. 유진호와의 본격적인 던전 레이드에 앞서 더욱 성장을 원했던 주인공은 11 퀘스트의 보상으로 얻은 악마성의 열쇠를 통해 이전의 인스턴스 던전과 유사한 악마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S급 던전, S급 게이트는 S급 헌터들이 팀을 이뤄 공략해도 클리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조차 불가능했고 현재 동원 가능한 헌터들의 수준으론 S급 게이트를 통제하기란 국가에서조차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지만 그중 하나가 제주도에 있는 S급 던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S급 게이트가 던전 브레이크를 일으킨 이후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었죠. 때문에 주인공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S급 던전의 입장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악마성에서 지옥의 수문장 켈베로스를 마주하게 된 주인공 성진우.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켈베로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수문장을 처리하고 악마성의 문을 열 수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으로 S급 난이도의 성문을 열게 된다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한 성진우는 조금 더 강해지고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악마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주인공 성진우와 유진호는 계약대로 단 둘이서 던전 레이드를 돌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실력을 알아챈 헌터 협회와 대형 길드에선 성진우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진호와 던전 레이드를 하면서 레벨을 올리며 스킬을 배울 수 있었고 시스템으로부터 전직 퀘스트가 뜨게 됐는데요. 유진호와 다음 던전 레이드를 뒤로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전직 퀘스트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기로 합니다. 전직 퀘스트 전용 던전에서 만난 기사들을 가뿐히 처리하며 앞으로 전진하였고 은신에 이어 섬광을 사용하는 마법사까지 준비해 있었죠.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순조롭게 이겨내며 보스 방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은 왕의 아련실, 이전 이중던전 때와 같은 싸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검붉은 색 이름을 가진 보스가 등장했고 왕자의 빈자리를 지키는 기사단장 피피체 이그리트였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고 모든 스탯에서 압도적인 우월을 차지하는 보스 이그리트였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 이그리트. 하지만 성진우는 극적인 순간에 반격을 시도하며 끝내 보스 이그리트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이템과 골드까지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지만 귀한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던전 레이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전직 퀘스트가 시작된다는 시스템 문구와 함께 무제한 웨이브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낸 시간만큼 상위 클래스로 전직하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곤 아이템 나이트킬러를 구매하더니 기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전직 퀘스트에 필요한 포인트를 극한으로 쌓더니 퀘스트는 종료되었고 결국 시스템은 주인공을 마법 계열 클래스인 네크로맨서를 추천하는데요. 그동안 단검을 사용하며 전투했기에 당연히 전사 계열 직업을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네크로맨서 직업 선택을 취소하려 했지만 히든 직업이라는 말에 결국 네크로맨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직 퀘스트를 하며 얻은 포인트로 인해 엄청난 가산점이 붙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성진우는 네크로맨서에서 2차 전직인 그림자 군주로 전직하게 됩니다. 그림자 군주의 스킬로 인해 성진우가 쓰러뜨린 기사의 시체에서 비명 같은 것을 듣게 되었고 그림자 추출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시스템이 뜨게 되었죠. 일어나라라는 명령어를 붙이더니 이곳에 30명의 기사들을 소환수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쓰러져 있던 이그리트. 이그리트에게도 그림자 추출을 사용해보지만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S등급의 이그리트를 소환수로 그림자 저장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전직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던전에서 나온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은행. 통장을 보니 14억이나 쌓여 있었는데요. 옷을 사입고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친동생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터를 꿈꾸고 있는 여학생을 만나 유진우와 공격대 파티원들과 함께 던전 레이드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때 시크 게이트가 레드 게이트로 바뀌게 되며 성진우와 그의 파티원들은 그대로 던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의문의 설원에 도착한 이들을 누군가가 무턱대고 공격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던전에 거주하는 아이스 엘프였는데요. 그리고 레드게이트의 소식을 받고 헌터 협회와 명문 길드인
백호 길드 사장 S급 헌터 백윤호는 성진우가 들어가 있는 게이트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편 던전에 고립된 주인공과 그의 파티원들. 하지만 이곳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그림자들이 활약을 하며 등장한 아이스 베어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엘프의 보스까지 가세하여 수적인 우세로 성진우를 상대해보려 하지만 성진우의 그림자들이 함께하여 오히려 수적인 우세를 가졌고 끝내 던전의 주인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보스의 그림자를 수출하는 데엔 실패하였지만 또 다른 아이스 베어의 우두머리와 던전에 함께 입장한 파티원의 그림자, 즉 아이언을 얻는 데 성공하며 큰 수확을 얻어 던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던전의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호 길드의 S급 헌터 백윤호 사장과 헌터협회 감식과 직원들이 주인공 성진우를 주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진우와 약속했던 19번의 레이드를 모두 채웠고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인 악마성 던전을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이전에 악마성 헬베로스를 상대했던 당시 레벨은 고작 20이었고 현재는 약 3배인 60까지 올려둔 것이었는데요. 성문의 열쇠를 통해 악마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하자마자 악마의 영혼을 모으라는 일반 퀘스트가 뜨게 되고 그 보상으로는 100억 골드가 넘는 아이템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보상이 후하다는 건 그만큼 퀘스트 난이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이곳은 필드형 던전이었고 의아한 점은 서울 전체를 던전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급 악마들을 학살하며 경험치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층에 존재하는 진입 허가서를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아이스 베어 그림자를 포함한 성진우의 그림자를 사용하며 무서운 속도로 다음 층계를 공략해 나가는데요. 그렇게 50층에 다다랐을 때 보스급 악마이자 하층의 지배자인 볼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지키는 호위병도 있었죠. 엄청난 몸집과 달리 그 속도는 엄청났는데요. 이그리트를 포함하여 성진우의 그림자들을 하나둘 없애기 시작했지만 성진우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볼칸을 처리하는 데 성공한 성진우, 보스답게 그 보상도 후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아이템은 세트 효과를 지닌 악마 군주의 귀걸이와 탐욕의 구슬이었습니다. 탐욕의 구슬 효과로는 마법 데미지를 2배나 증가시켜준다는 미친 아이템이었죠. 그리고 탐욕의 구슬을 마법 계열 그림자에게 주니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이후에 성진우는 이그리트와 아이언을 앞세워 악마성을 공략했고 악마 군주의 세트 아이템을 하나하나 얻으며 그 시너지 효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일반 퀘스트를 완료하자 몇 가지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축복받은 랜덤박스와 저주받은 랜덤박스 중 저주받은 랜덤박스를 선택하였고 이번에도 의문의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너스 스택과 생명의 신수 아이템 제작 도안을 얻게 되는데 사실 주인공에겐 병실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엄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익명증에 걸려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익명증이란 깨어날 수 없는 수면을 뜻했고 선천적으로 마력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주변의 마력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이상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력을 빠른 속도로 소진하기 때문에 마력을 이용한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했죠. 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여 생명 유지 장치를 빌릴 여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몰아넣은 병이었습니다. 성진우가 이 헌터 일을 하게 된 것도 엄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업비를 위한 것이었죠. 이 병을 낫게 해줄 신수를 만들기 위해 이 도안에 적힌 재료들을 모은다면 생명의 신수를 제작할 수 있었고 그 효과는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아이템이었습니다. 50층에서 볼칸을 죽이고 얻었던 세계수의 파편과 75층 보스를 잡고 얻은 메아리 숲의 생물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생명의 신수를 제작하기 위해선 정화된 악마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성 최종 보스를 잡으면 마지막 재료까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성진우였죠. 그렇게 악마성에서 나온 성진우는 헌터협회에 향했고 이곳에서 등급 재신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는데요. 등급은 바로 S급이었습니다. 한국의 S급은 단 10명뿐이었는데요. 이후에 성진우는 헌터협회의 고건희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8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레슬러나 씨름 선수를 연상시키는 덩치에 S등급의 각성자였는데요. 그런 고건희 협회장은 성진우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고 국가를 넘어 5대 길드와 동등한 권력을 지닐 수 있는 헌터협회의 자리였지만 이를 거부하는 성진우였습니다. 그렇게 헌터 협회장과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주인공이 향한 곳은 헌터스 길드의 던전 레이드 파티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성진우의 S급 등급이 소문나기 이전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공격대가 아닌 채굴팀에 들어갔다는 점이었죠. 선발로 던전을 공략하는 공격대가 보스를 제외한 마수들을 전부 처치하고 던전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격대는 헌터스 길드의 정예 공격대원들이었고 이곳엔 헌터스 부 길드마스터이자 S급 헌터 차혜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대가 게이트에서 나오자 주인공을 포함한 채굴팀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던전 안에 있는 광석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던전 안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껴 혼자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던전의 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스를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순간적으로 게이트는 닫히고 헌터스 길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꼴이라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주인공을 따라온 한 여자, 이 여자는 게이트에 들어오기 전 공격대로 던전을 공략했던 헌터스 부 길드마스터 차이인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며 이곳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둘의 만남은 짧았지만 마무리되어집니다. 자택에 들어간 차이인 헌터는 성진우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었는데요. 성진우에 대해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성진우는 채굴팀에서 하루 더 일하기로 했고, 하지만 마침 공격대에서 짐꾼이 필요하다며 채굴팀의 성진우를 데리고 헌터스 길드의 2군 공격대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던전에서 공격대는 마수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나타난 지성을 가진 마수 하이오크와 그의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곧바로 이곳은 쑥대밭이 되어버리자 성진우는 은신 스킬을 사용하여 하나 둘 이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모면했지만 공격대 대장은 더 이상의 던전 레이드를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마주한 의문의 결계, 사실 이 결계는 보스의 방으로 향하는 포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스의 부하 마수들이 떼거지로 인간들을 찾아와 강제로 보스 앞으로 끌고 가는데요. 한편 던전 밖 게이트에서는 차이인 헌터가 성진우를 찾아왔고, 현재로선 비공식 S급이지만 공식적으로 E급인 헌터인 성진우가 A급 던전의 짐꾼으로 들어갔다는 점에 놀라며 불안한 마음에 홀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뒤늦게 도착한 헌터협회의 감식과 직원들도 S급인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성진우를 찾고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던전 안에서는 지능이 있는 보스와 마주한 공격대원들, 압도적인 마력으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보스는 헌터들을 상대로 장난감 취급이나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뒤에서 보고 있던 성진우가 나서게 되는데요. 헌터스 길드원 입장에서는 그저 2급 헌터이자 짐꾼이었던 성진우가 염동력을 통해 마수들을 처리해내더니 엄청난 숫자의 그림자를 소환한 성진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진우는 곧장 하이오크 보스를 상대하는데요. 이 보스는 악마성에서 마주한 볼칸이나 다른 악마성 보스보다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수들을 처치해내며 그 과정에서 성진우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더니 수적 우세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S급 헌터 차이인 헌터가 이곳에 도착하게 되며 모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끝내 던전의 보스를 처치한 주인공 성진우, 하이오크 보스를 그림자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며 이름은 어금니로 짓게 됩니다. 레이드는 마무리되었고 성진우는 공식적으로 헌터협회에서 성진우 헌터의 등급을 S등급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기자들은 물론이고 한국 헌터 5대 길드의 길드장들마저 성진우를 스카우트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엄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의 신수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악마성 던전을 클리어해야만 했고, 곧바로 악마성을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악마성에 진입하기 전 집에 함께 사는 동생에게 A급 그림자에 호의를 붙여주었고, 그림자를 활용해 동네의 치안 유지까지 철저히 해주었죠. 그렇게 성진우는 자신의 길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사실 이전에 유진호와의 만남에서 유진호는 자신이 만들 길드의 주인공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었습니다. 유진호는 현재 D급 헌터이지만 억이 넘어가는 장비와 길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가문 자체가 엄청난 재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이전에 성진우에게 19번의 던전 레이드를 제안하며 함께 해왔던 것 모두가 유진건설의 회장인 유명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며 과거 성진우가 자신의 등급을 숨기며 활동하던 때에 비밀을 지켜주었기에 주인공의 가족 외에 인물 중에선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인물이 유진호였습니다. 그렇게 유진호는 아빠에게 인정을 받아 오히려 성진우의 길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성진우는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악마성 던전에 입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1층에서부터 75층까지 클리어해두었기에 다음 층계인 76층으로 향하게 되죠. 새로운 그림자들과 한층 강해진 그림자들을 데리고 한층 한층 정복해 나갔고, 그렇게 80층에 다다른 주인공 성진우는 악마 귀족과 악마 기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진우에겐 적수가 안 되었고 모두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투구를 벗겨보니 여자였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이실이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가문에서 보관 중인 층간 진입 허가서를 바치기로 하는데요. 에실과 함께 그녀가 지내는 악마성 안에 또 다른 악마성에 들어왔고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해주는데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주인공의 실력을 알고 꼬리를 내미는 에실의 아빠였습니다. 다음 층계인 진입 허가서를 받으며 에실과 함께 다음 층계로 향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음 층계부터 각 악마 가문에서 허가서를 뺏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그 위치를 에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와중에 이그리트를 포함하여 몇몇의 그림자들이 승급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그리트는 S급에 준하는 힘을 얻게 되었고 아이스 베어는 A급 최상위에 필적하는 힘을 얻었으며 이름은 탱크로 바뀌었죠. 애실과 함께 89층까지 정복한 성진우, 그리고 90층부터는 고위 귀족 가문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같은 상급 귀족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추가로 악마 가문끼리의 서열 경쟁은 항상 치열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성진우는 애실의 가문, 즉 라디르 가문이 악마성에서 서열 1위가 되게 해주겠다며 약속합니다. 그렇게 애실의 언급처럼 90층부터 공략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성체를 지키는 몬스터의 레벨과 숫자는 아래층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죠. 현재 층수는 97층, 악마성의 서열 5위와 서열 4위 가문까지 없앴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악마성 100층에 도달한 주인공, 그곳에서 악마왕 바란과 바란이 타고 있던 비룡 카이셀린을 마주합니다. 범상치 않는 기운을 느낀 성진우였는데 그러더니 악마 병사를 소환하는 악마왕 바란이었고 그렇게 성진우의 그림자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성진우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악마왕 바란을 포함하여 애실을 제외하곤 악마 귀족이 없었기에 애실의 가문인 라디르 가문이 서열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악마왕 바란이 타고 있던 비룡의 그림자를 추출하더니 카이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추가로 그림자 교환의 룬석을 얻게 되며 지정한 그림자 병사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스킬을 얻게 되었죠. 드랍된 아이템 중에선 악마왕의 반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악마 아이템의 세트 효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화된 악마왕의 피였는데요. 다른 재료들과 합성을 하니 생명의 신수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곧장 엄마에게 향했고 의식이 없는 엄마에게 생명의 신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그만 잠이 들어버린 성진우 앞에 4년째 의식이 없었던 엄마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엄마 소식에 성진우의 동생도 병원에 달려왔죠. 그렇게 이들은 감동적인 조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진우에게 도움을 청하는 헌터 협회의 협회장 고건희, 사실 주인공 성진우가 악마성을 공략하고 있을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S급 던전의 마수들이 던전에서 나와 제주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의 개미 마수가 변종되어 날개를 달고 산채로 일본 육지에 상륙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변종 개미에게 당한 일본 민간인 수는 약 300명, 투입된 헌터의 수만 108명이었습니다. 다행히 긴급 소집된 헌터들 덕분에 퇴치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한국 소유의 땅인 제주도에서 발발한 일이었지만 S급 던전인 제주도를 레이드하려면 한국 헌터들뿐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위험성을 느낀 일본이 협조해주게 됐는데요. 그렇게 일본 초거대 길드의 헌터들이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 일본의 S급 헌터 고토 류지, 일본은 현재 21명의 S급 헌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고토 류지가 있는 발검 길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 헌터 협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곤 최상급 헌터들로 구성된 연합 공격대를 만들어 개미들의 본진을 치자고 제안하게 되며 성진우가 악마성에 있을 당시 한국과 일본 연합 레이드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현재 한국의 S급 헌터와 일본의 S급 헌터들이 헌터 협회에 모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헌터의 실력을 확인하는 성진우였고 일본의 헌터들은 한국 헌터들에게 신뢰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S급 헌터들끼리 대련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대련이 시작되었지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일본의 S급 헌터들이 우위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헌터 중 서열 1위인 고토 류지가 성진우에게 1대1 대련을 요청하는데요. 성진우의 실력을 알고 있는 한국의 S급 헌터들은 성진우에게 기대하게 되며 생각보다 전력으로 상대하는 고토 류지였고 성진우도 전력으로 상대하려고 하자 각국의 헌터들이 이들의 대련을 막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레이드를 위해선 대련을 통해 전력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대련은 마무리되었지만 성진우는 제주도 레이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막 의식에서 깬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성진우는 동생과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엄마가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지 않으려는 그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헌터로서 활동을 하다가 실종되어 아직까지 만나볼 수 없었는데요. 그랬기에 이 집안에서 엄마는 아들인 성진우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성진우였고 제주도 레이드를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 후 S급 헌터들을 태운 헬기가 제주도를 향해 날아올랐고 제주도 레이드 도중 새어나오는 개미 마수들을 대비하기 위해 A급 이하 헌터들과 전투함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사실 S급 던전인 제주도는 이번만 4번째 시도였고 한국의 헌터들은 여태껏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번엔 일본 헌터들의 합류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일본과 한국의 S급 헌터들, 계획대로 일본 측에서 작전을 개시하니
개미굴 안에 몰려있던 개미 마수들이 일본 헌터들에게 향하는데요. 그러자 한국의 S급 헌터들은 개미굴 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미의 산란장으로 도착하였고 여왕 개미의 침실까지 전투를 치르며 진입하는 한국 헌터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라이브로 일반인들에게 송출되고 있었죠. 헌터들이 여왕의 호위 중 하나를 처치할 때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청률은 85%에 달했고 S급 게이트를 클리어한 나라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헌터들이 피해를 입으면 A급 힐러가 실시간으로 버프를 넣어주며 순조롭게 레이드를 이끌고 갔는데요. 결국 개미 여왕을 처치하는 데 성공한 헌터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모두가 경직되더니 엄청난 마력을 뿜으며 나타난 개미왕 혼자서 S급의 한국 헌터들을 손쉽게 제압하는데요. 그리고 은신을 하며 숨어서 버프를 넣고 있던 민병구 헌터에게 향하더니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러곤 강력한 상대를 찾아 어디론가 향하는 개미왕이었는데요. 현 상황을 전달받은 일본 헌터들은 한국 헌터들을 뒤로 한 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엄청난 속도로 개미왕이 나타났고 심지어 말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고토 류지까지 당해버리며 최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진우의 그림자가 이들을 보호해주는데요. 사실 이전에 헌터들에게 그림자를 숨겨두었던 것이었고 그림자 병사와 위치를 바꾸며 단숨에 제주도에 도착한 성진우. 주변 개미 마수들을 처치하더니 그 즉시 그림자 추출을 하며 물량을 늘려갑니다. 그렇게 고토 류지를 제압하고 또다시 한국 헌터들 앞에 나타난 개미왕. 성진우와 개미왕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지도상에서 한국과 일본 땅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진우를 응원하게 됩니다. 전투 초반에는 성진우가 앞서게 되며 큰 상처를 입은 개미왕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근처 개미 마수들을 싸그리 모으더니 물량으로 승부하려는 개미왕. 하지만 주인공에겐 이보다 수준 높은 그림자가 있었죠. 동시에 개미 마수와 성진우 그림자 군단의 대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어금니의 스킬 위력은 물량의 개미들을 상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 조땜을 감지한 개미왕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 틈에 성진우의 일격으로 개미왕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인 헌터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성진우는 결국 개미왕에게 목숨을 다한 힐러 민병구 헌터를 그림자로 추출하더니 민병구의 그림자가 차이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주변에 남아있는 개미 마수들을 정리하며 동시에 100레벨 달성과 개미왕을 그림자 추출을 통해 장군 등급의 그림자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름은 베르로 지어주며 성진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게 되죠. 이렇게 S급 던전인 제주도 레이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드가 끝나고 성진우는 유진호와 함께 길드를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 하는데요. 그 중에는 S급 헌터인 차이인도 가입하게 됩니다. 길드 가입 테스트로는 이그리트를 상대로 이기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차이인 헌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참고로 차이인은 성진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100레벨이 되자 시스템이 준 열쇠 사용 조건이 풀리게 되며 이 열쇠를 통해 카르테논 신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카르테논 신전은 과거 주인공이 2급 헌터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죠. 이 방에서 성진우는 무언가 알아차린 듯 시침이 되지 말라며 진짜는 너였구나 늘 시전하게 되는데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사상의 얼굴에서 사람 얼굴의 현상이 나타나며 성진우를 반기게 됩니다. 이후에 선사상 뒤에 6개의 날개가 펴지게 되었죠. 이 보스의 정체는 1인 레벨업 시스템 체제를 성진우에게 적용시킨 일명 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 성진우는 자신을 이곳에 다시 부른 목적과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하려 설계자에게 질문하지만 설계자는 마지막 테스트라는 명목하에 카르테논 신전의 수많은 석상들을 깨워 성진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전투 시작 후 약 8분여 만에 성진우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되죠. 이후 설계자는 성진우의 질문에 모든 답은 너의 안에 있다고 말하며 메모리에 저장된 나운랩의 함축된 오래전의 역사를 시스템을 통해 성진우에게 보여주었고 성진우는 혼돈의 시대에 꿈나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과거 성진우의 힘을 지녔던 전대 그림자 군주의 개쩌는 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딥해지는데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니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는 절대자가 빛과 어둠을 쪼개 광희의 파편과 9 군주를 만들었고 군주들은 광희의 파편들과 대립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성진우가 설계자를 통해 보고 있는 이 메모리는 9 군주 중 그림자 군주와 악마왕이 같은 마수편으로 은빛병사 즉 광희의 파편들과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악마왕 바란이 그림자 군주와의 동맹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엔 그림자 군주가 악마왕을 참교육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악마왕 바란을 그림자 군주가 처치하자 성진우는 갑자기 그림자 군주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성진우는 설계자의 메모리에서 깨어나게 되며
검은 신장을 이어받아 그림자 군주의 기억을 이어받게 된 성진우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아를 잃지 않자 설계자가 당황합니다. 사실 이 설계자는 그림자 군주의 힘을 얻은 성진우를 자아가 흔들릴 때 제압하여 이용해 먹을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끝내 성진우는 설계자를 처치하고 던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힘을 썼던 탓인지 3일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성진우가 잠에 들어있던 당시 일본에서는 S급 던전에 던전 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고용했던 S급 헌터가 있었지만 이를 막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시아 전체가 위험했기에 곧바로 잠에서 깨며 일본으로 향하는 성진우였습니다. 어머니와 친동생의 반대가 있었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선 성진우의 힘이 필요했었죠. 동생에게 가장 강력한 그림자인 베르를 붙여주며 기자회견까지 마친 아진길드, 곧 성진우의 길드가 출동하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성진우는 그림자 군단을 활용해 일대를 정리해 나갔고 보스급 마수들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게이트가 사라지지 않자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성진우였는데요.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군주, 거인들의 왕이자 태초의 군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군주와 지배자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묻는 성진우. 이전에 언급했듯 아홉 군주는 지배자들이라는 인물들과 맞서고 있는 상태였고 과거 먼 옛날 그림자 군주에게 패배한 지배자들은 지구를 전장으로 바꿔 다시 아홉 군주들과 싸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싸움터, 곧 지옥으로 바뀐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전대 그림자 군주는 군주들을 배신하고 군주들과 지배자들 모두에게 적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거인의 군주를 처치해버리는 성진우였고 그 과정에서 지배자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S급 던전마저 홀로 레이드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주인공은 지배자의 힘을 빌린 인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는 S급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가 권력급 헌터들이었는데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가 성진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군주들과 지배자들에 대한 설정은 뒤편에서 자세히 다뤄지니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헌터 협회장 고건희를 찾아온 폭한의 군주. 고건희 안에 숨겨진 광해의 파편을 제거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숨겨진 힘을 발동하더니 혹한의 군주와의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혹한의 군주의 승리로 끝나게 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성진우가 나타나 혹한의 군주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는데요. 고건희 회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결국 고건희 회장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며 협회장님을 죽인 혹한의 군주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군주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한편 군주들은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성진우가 가진 힘은 광희의 파편들, 즉 지배자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밝힙니다. 성진우와의 싸움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군주들은 힘을 합치기로 하죠. 며칠 후 성진우는 세계적인 국가 권력급 헌터들과 마주하였고 성진우에게 강력한 무기까지 선물로 주고 이에 놀라는 성진우였는데 그리고 바로 그때 서울에 하늘을 뒤덮인 게이트가 생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이 게이트로 인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성진우를 포함하여 국가 권력급 헌터들은 알고 있었죠. 최후의 전투 이전에 베르와의 수련을 이어갔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예인과 데이트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나기도 전에 송곳니의 군주가 군중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뒤늦게 한국의 S급 헌터가 송곳니 군주를 막아서보지만 소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룡을 타고 뒤늦게 나타난 성진우가 나타나자 혹한의 군주와 역병의 군주까지 등장했죠. 그렇게 그림자 군단을 불러내어 군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송곳니 군주의 기습으로 성진우가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피해마저도 스스로 회복해내더니 역병의 군주를 일격에 처치해내지만 그림자 군주들이 군주들에게 패배하게 되며 성진우는 2명의 군주들을 한 번에 상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며 결국 HP가 제로가 되어 사망하게 된 성진우. 하지만 바로 그때 검은 심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성진우에게 시스템이 뜨더니 알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의문의 패시브 스킬이 발동되어지는데요. 그러더니 그림자 군주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전대 그림자 군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편 현 세계에서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성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군주들 앞에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다며 군주들을 막아서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성진우의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성진우는 전대 그림자 군주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성진우에게 자신들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에 빛과 어둠이 있었고 절대자는 빛을 쪼개 신의 사자, 빛의 파편들을 만들었고 그와 동시에 어둠을 쪼개 8 군주들을 만들었습니다.
태초의 명에 따라 세계를 파괴하려는 군주들과 세계를 유지하려는 빛의 파편들은 서로의 병사를 죽이고 또 죽였었죠. 오랜 전쟁 끝에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쳐있던 가장 찬란한 빛의 파편이 절대자를 찾아와 묻게 되는데요. 내용은 어째서 절대자를 위해 싸우는 신실한 종들을 돕지 않냐는 것이었고, 자신들에게 군주들을 멸할 힘을 빌려달라 했지만 가장 찬란한 빛의 파편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희의 파편들은 깨닫게 되었죠. 절대자에게 있어 자신들과 군주들의 싸움은 한낱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자는 그 싸움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절대자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챈 광희의 파편들은 이 의미 없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절대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광희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빛의 사자들 곧 광희의 파편들이 일으킨 반란에 맞섰던 유일한 신의 사자 아스본이 지금의 그림자 군주였습니다. 당시 반란에 맞섰던 신의 사자 아스본은 동료인 빛의 사자들에 의해 죽게 되었고, 이어 사자들의 연합에 맥없이 절대자마저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아스본이었는데요. 사실 아스본은 절대자에게 가장 충성했던 신의 사자였고, 절대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스본에게 특별한 힘을 숨겨놓았던 것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신의 사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은 아스본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왕 그림자 군주가 된 아스본은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지만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광희의 파편들은 절대자를 죽이고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지배자라는 칭호를 달며 절대자의 힘이 담긴 도구들을 이용해 군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거인들의 왕 태초의 군주가 잡혀 이전에 성진우가 태초의 군주를 만났을 당시처럼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군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아스본은 그걸 이용해 군주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스본은 광희의 파편이 아닌 그림자 군주로서 9군주의 무리에 속해 오랜 싸움을 이어갔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큰 힘을 얻게 된 아스본은 지배자들을 포함해 군주들까지 아스본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국 두 군주가 힘을 합쳐 아스본을 기습했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스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 갑자기 아스본 앞에 광희의 파편들이 나타나 아스본에게 사과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스본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화해를 원했었죠. 하지만 아스본은 그 어떤 탓도 하지 못한 채 몸을 감추게 됩니다. 아스본에 의해 전력 손실이 막대했던 군주들은 아스본이 자취를 감춘 사이 끝내 지배자들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군주들은 지배자들의 눈을 피해 군단 육성을 하고자 세계를 찾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군주들의 존재 목적이 파괴라면 지배자들의 목적은 절대자가 사라진 세계의 유지였습니다. 군주들의 움직임을 뒤늦게 포착한 지배자들이 병력을 보냈지만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는데요.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절대자의 도구인 신의 도구 윤회의 잔을 사용하며 10년의 시간을 몇 번이곤 되돌렸습니다. 두 세력 간의 충돌에도 지구의 생명체를 지키고 싶었던 지배자들은 스스로 힘을 지키라며 인류에게 헌터라는 직업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인 군주들은 인간의 몸을 빌려 세계에 강림한 뒤 지구 자체를 거대한 덫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군주들이 지구에 넘어오려면 군주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 필요했는데 그림자 군주의 힘은 너무 거대하여 이를 감당할 인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떤 마도사가 나타나 적당한 인간을 찾아주겠다며 설계자라 불리는 마도사가 찾아왔고, 그 마도사는 자신을 불멸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아스본을 돕게 된 것이었죠. 그 중에 성진우가 눈에 띈 것이었고, 설계자의 반대에도 아스본은 성진우를 선택했었는데요. 그 결과 아스본은 성진우와 하나가 되어버렸고 진정한 그림자 군주가 되며 불멸의 삶을 살게 된 그림자 군주의 성진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삭제되었고 성진우 플레이어에게 걸려있던 모든 힘의 제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된 성진우 눈 앞에는 성진우의 아빠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고, 군주들은 성진우의 아빠에게 광희의 파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성진우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림자 군주의 진짜 힘을 되찾고 돌아온 성진우였습니다. 조땜을 느끼고 도망간 송곳니 군주를 단 3초 만에 찾아버리더니 송곳니 군주가 숨어있는 곳으로 넘어와 그대로 참교육해버렸으며, 다시 돌아와 고건희 협회장을 죽인 혹한의 군주마저 압도적인 힘으로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조우하게 된 성진우. 사실 성진우의 아빠 성일환은 과거 던전에서 레이드를 하다가 게이트에 갇혔었는데, 그때 지배자들이 성일환에게 접촉하여 자신들의 힘을 맡기며 군주들을 막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군주들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아들 성진우가 그림자 군주가 되었기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일환이 시간을 끄는 사이 지배자들은
그림자 군주의 힘의 완전한 강림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지배자들이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결국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이 그림자 군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는데요. 군주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선 완전한 힘을 가진 그림자 군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군주로부터 지켜주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아들과의 짧은 조우를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성일환이었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성진우는 포효를 하였고 이 포효는 진정한 전쟁의 서막을 울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대 그림자 군주 아스본이 성진우에게 물려준 유산을 마주하게 되죠. 최후의 전투를 위해 정비를 하게 되었고 군주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광룡의 왕 파멸의 군주도 성진우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스본의 유산, 즉 아스본이 이끌었던 그림자 군단 중 서열 1위 벨리온이라는 병사와 성진우가 이끄는 그림자 군단 서열 1위인 베르의 서열 정리가 시작되었고 결국 베르가 밀리며 벨리온이 총 군단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에 성진우는 인류에게 경고를 하였고 최대한 멀리 조금이라도 더 먼 곳으로 도망가라고 당부했죠. 그렇게 파멸의 군주가 게이트에서 나타났고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시아 헌터 연맹, 유럽의 헌터 연합, 아프리카 임시 통합 길드 모든 연합들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헌터들이 전장으로 향했죠. 그렇게 파멸의 군주와의 대전쟁이 시작되자 성진우는 그림자의 세력을 넓혀나갔고 점점 강해지는 성진우를 먼저 치기로 하는 파멸의 군주였는데요. 그림자 군단은 모든 헌터들의 그림자에 숨어 또 다른 군주들을 맞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자 군주 성진우와 파멸의 군주는 서로를 직면하게 되었고 인류를 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는 자신의 군단을 불러내어 대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바로 그때 그림자 군단을 모두 소환 해제시키더니 이전에 얻었던 스킬 드래곤 피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스킬을 발동합니다. 결국 파멸의 군주와 1대1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멸의 군주는 안타레스 용으로 변신하였고 브레스를 맞았다간 불사의 병사라도 소멸해버릴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성진우의 공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었는데요. 위기를 직면한 성진우, 하지만 성진우마저 영체화를 통해 전대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이 넘겨준 진정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성진우의 승리로 끝이 나며 최후로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파멸의 군주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성진우. 그러자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게이트가 열리게 되며 지배자들의 군단이 지구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배자들이 힘을 빌려준 헌터들, 즉 지배자들의 그릇을 통해 파멸의 군주와의 승부 전부터 군단들이 지구에 넘어올 수 있도록 게이트를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멸의 군주는 군단들에게 창에 찔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 즉 지배자들의 리더는 성진우 덕분에 자신들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성진우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윤회의 잔을 사용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윤회의 잔을 사용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신의 도구를 이용해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이들의 적인 군주 같은 상위 존재들의 의식은 그대로 남아 기억을 되돌릴 수 없어 죽었던 군주들이 기억을 가진 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사실 성진우의 부탁은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에게도 쉬운 부탁은 아니었는데요. 지배자들은 윤희의 잔을 거듭 사용했지만 이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성진우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싸움으로 잃은 사람들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배자는 성진우를 믿고 윤회의 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 주인공의 동생이 성진우를 부르며 나타나는데요. 거실로 나가보자 그곳엔 어린 동생과 건강한 어머니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아버지가 이곳에 남아있었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제 자신의 손으로 다가올 미래를 다시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조금은 이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기로 합니다. 지금도 저 하늘 너머에서 이 땅을 노리는 군주들이 거대한 게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의 여유와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성진우는 자신의 책상에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어느 한 차원의 틈, 끝없는 어둠만이 존재하는 이 허무한 세계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적적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성진우는 차원의 틈 안에서 군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차원의 틈새에 온 지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과 이곳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 바깥 세상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한편 2년이 흘러있을 현계에서는 어떤 점술가의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의 신이 이 땅 위에 내려선다는 이 예언은 평소라면 관심도 받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한 이가 노마 쉘너 부인이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죠. 2년 전 갑자기 영안에 눈을 떴다는 쉘너 부인은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세계 종말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으니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서울시 상공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한 검은 구멍이 생겨났고 쉘너 부인의 예언은 전세계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차원의 틈새에서는 드디어 길고 지루하고 험난했던 싸움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남은 적은 파멸의 군주인 용제와 그의 직속 병사인 파멸의 군단뿐이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용제가 머무르는 곳, 이곳에 성진우가 나타나며 둘의 승부와 파멸의 군단 그리고 그림자 군단과의 전쟁이 시작되며 승리는 당연히 성진우와 그의 그림자 군단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현계에서는 차원의 틈으로 향하는 검은 구멍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차원의 틈새에서 모든 군주들을 처치하고 현계에 돌아온 성진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맞이한 한 남자, 지배자들의 전원을 전하는 목적으로 지배자들의 사자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사자를 통해 성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지만 지배자들은 그림자 군주의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를 봉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지배자들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고 엄청난 살기를 내뿜자 고개를 숙이는 지배자들의 사자였습니다. 그림자 군주가 된 주인공은 군주들의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목적을 달성했지만 쓰임을 다한 거대한 힘은 수명이 다한 핵 연료처럼 처칠 곤란한 애물단지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허무한 감정이 올라오는 가운데 지나가던 차이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진우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성진우와 차이인은 윤회의 잔으로 시간을 되돌리기 전 서로 썸을 타고 있었던 관계였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성진우, 학교 측에서는 중1 때 2년 동안이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일명 가출 소년인 성진우를 양아치 취급하였고 학교에서 독사로 악명 높은 교사가 성진우를 삼교육해줄 생각이었죠. 장갑을 끼고 있는 성진우에게 복장 불량이라며 괜히 시비를 걸어보지만 성진우의 눈을 통해 그림자 군주의 세계를 봐버리며 꼬리를 내려버리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진우에 대한 간섭은 학급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장갑을 끼고 있다며 양아치들이 달려들었지만 사실 성진우가 장갑을 끼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용제 안타리스에게 당한 상처 때문이었고 이것만은 치유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소름 끼치는 화상 상처를 보자 양아치들은 기겁했고 자리를 뜨게 되지만 이들을 곧바로 참교육하는 성진우였죠. 그렇게 성진우는 친구와 함께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회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차혜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차혜인은 아직 중등부 소속이지만 분명 지역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일 테고 상급 헌터가 되어 꿈을 접기 전까지는 훌륭한 육상 선수였으니 중고등부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라면 자연스럽게 차혜인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육상부에 신청한 신입이 대회를 나가겠다는 성진우의 말에 내키지 않았던 선배들이었고 지역 대회에서 3위나 있던 육상부 단원과의 승부로 육상부 가입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승자는 압도적인 차이로 성진우의 승리로 끝이 나며 그로 인해 성진우를 괴롭히는 양아치들은 육상부 선배들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진우가 있는 학교에 찾아온 전 헌터 협회장이자 현재는 4년차 강력계 형사인 우진철, 인근에서 발생하는 괴이한 현상과 일명 독사라고 불리우는 선생님이 마주한 특이한 현상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고자 성진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성진우에게서 그림자 군단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성진우의 정체를 조사하고자 학교까지 찾아온 것이었고 그렇게 성진우에게 그림자 군단의 베르 그림을 보여주게 되지만 모른 채 하는 성진우였죠. 그렇게 기념으로 베르의 그림을 받게 되며 우진철은 자리를 뜨게 되지만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치고 정문으로 내려가자 우진철이 아직도 성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베르의 그림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성진우와 손이 닿게 되며 윤회의 잔을 사용했던 전의 기억들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우진철과 성진우는 과거 회상을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현세에서는 갑자기 하늘이 부서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성진우는 지배자들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물어봤죠. 사실 얼마 전 지배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인 적이 있는 이방인들의 짓이라고 합니다. 지배자들의 군대에 쫓겨난 뒤 지구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이방인들, 지구로 향하는 이유는 그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의 암석을 먹고 사는 거인 종족으로 거신족이라고 불리는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배자들의 세계를 노려야 했던 적들이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림자 군주의 흔적을 쫓아온 것이었죠. 이를 눈치챈 지배자들도 이미 지배자들의 군대를 지구로 출발시켰다고 하지만 지배자들과 지구의 세계를 잇는 게이트를 뚫는다고 해도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난 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가 나서기로 합니다. 인근 지역을 봉쇄시킨 미국 정부는 온갖 전문가를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으나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진우는 탱크와 전투병을 포함한 싸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더니 전투 모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거신족들이 게이트에서 등장하였고 겨우 한 명의 헌터가 자신을 막고 있다며 코 웃음이나 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그림자 군주를 소환해내는 성진우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자신을 거신족 최고의 전사라고 부르는 마수와 1대1 승부를 벌이게 되며 거신족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며칠 후 이곳은 전국 육상대회 예선전이 있는 곳. 성진우는 역시 학교 에이스로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곳에서 몸을 풀고 있던 김철, 전직 헌터로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성진우의 그림자인 아이언이 된 인물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김철은 경쟁자인 성진우를 견제하고자 따로 불러내며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림자 군단의 반응은 뜨거워졌죠. 그렇게 성진우의 멱살을 잡자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더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철은 그림자 병사가 아닌 인간 김철로 살아가는 중이었기에 자신과의 인연이 길어질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 성진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자신에 대한 애정과 기억을 왜곡시켜버리는 성진우였습니다. 중등부의 예선전이 시작되었고 차예인이 1등으로 예선전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다음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나타난 성진우, 부상당한 부위에 손을 대며 치유를 해주게 되는데요. 차예인은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성진우는 자신과 달려서 한 번이라도 이기면 대답해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험생의 신분으로 수능까지 마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옷까지 갈아입으며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차예인. 이전에 차예인과 약속했던 달리기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차예인이 성진우에게 궁금한 것은 살면서 처음 만난 성진우가 너무 익숙했기에 대회에서 말고 서로가 또 언제 만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에게 목도리를 감싸더니 내가 좋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차예인 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기의 승자는 차예인. 그림자 전원 눈을 감게 하더니 서로는 입을 맞추게 됩니다. 한편 이곳은 안식의 세계,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1000만에 가까운 병사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요. 벨리온의 군사훈련 지역부터 개미집, 마법훈련 지역,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병사들과 수련을 하는 병사들, 없던 개성이 생겨나며 각양각색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사들은 이곳에서도 자신의 주군이 차예인과의 만남을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이곳에 있는 기사단장 핏빛의 이그리트, 과거로 돌아가 성진우를 처음 만난 곳은 성진우에 의해 만들어진 던전. 이때 사실은 이그리트의 진짜 임무는 던전에 들어온 성진우를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준 자가 바로 전대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 아스본은 성진우가 자신의 그릇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기에 이그리트를 이곳에 보낸 것이었는데요. 던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왕자에 앉으며 성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험할 성진우에겐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 군주의 의식이 깃들어 있어 주군 앞에서 왕자의 앉은 모습을 보이는 건 무례하다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리트는 이 싸움을 소홀히 여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성진우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손으로 죽일 작정이었죠. 그렇게 이그리트는 과거의 성진우에게 실망을 하며 전투를 이어갔고 끝내 승부를 내려고 하자 절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던 성진우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진우에게 패배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그리트는 성진우와 함께 많은 싸움을 하며 헤쳐나갔으며 성진우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질수록 이전 주인에 대한 그리움이 옅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군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엔 성진우의 아빠 성일환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나가자면 게이트에 들어가서 던전 보스를 잡고 1시간 안에 게이트를 탈출했어야 했지만 탈출에 실패하며 꼼짝없이 차원의 틈새에 갇힌 성일환. 그런 성일환에게 지배자들이 접촉하여 자신들의 힘을 맡기고서는 군주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이 성일환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 군주를 보호하라는 지시였죠. 계약이 바뀐 덕분에 군주들의 공격을 막아서며 성진우의 몸을 온전히 지키는 데 성공했었지만 군주 다수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영체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체가 단계적으로 사라져갔고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최대한으로 성진우에게 전해준 뒤 재가 되어 사망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가 윤회의 잔을 사용하자 성일환도 광희의 파편 중 한 명이었던 것만큼 기억이 모두 남겨진 채 과거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 성진우에겐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유라는 지배자들의 사자를 만나 자신도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며 가지고 있던 기억을 모두 지워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 성진우가 향한 곳은 고건희 회장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건희는 경호원들이 병실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병 하나를 남기고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진우는 지금은 사라진 시간대 속에서 고건희와 성진우가 괴물들에 맞서 싸웠으며 성진우는 그때의 보답으로 어떤 병이든 치유해준다는 엘릭서를 두고 간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잊은 채 속는 셈 치고 엘릭서를 마시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고건희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성진우, 그리고 성진우를 맞이한 건 성진우의 아내 차예인과 그의 아들 성수호였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고건희 회장이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성진우가 고건희에게 엘릭서를 주고 간 이후로 고건희는 성진우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데요. 그리고 고건희는 성진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성진우가 고건희에게 함께 싸웠던 세계를 보여달라며 사라진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하죠. 성진우가 고건희 회장의 손목을 잡자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동시에 고건희 회장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엔 베르와 성진우의 아들 성수호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자면, 먼저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베르,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만난 게 성진우가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베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성진우의 아들 성수호. 그리고 수호는 사람보다 더 큰 개미가 걷고 날 수 있으며 말까지 하는 베르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이에 감동한 베르는 차원의 틈새로 돌아가 성진우의 안식처에 자신의 군주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짓고 있었던 것을 계획 변경하며 악마성 일꾼들을 가세하여 수호가 함께하는 주군상을 완성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원의 틈새까지 오게 된 수호가 이를 반겨주었죠. 그렇게 몇 년 후 수호의 선생님이 차예인을 유치원으로 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호가 그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를 그려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두 다리로 서 있는 개미와 벨리온에 이어 어금니까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수호를 무서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호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아이들의 안색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감각이 순수하여 군주의 힘을 느껴버린 것이라 생각한 성진우였죠. 이를 통해 뜻하지 않게 그림자 군주의 힘을 수호가 물려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수호의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그리고 적어도 수호가 자신의 힘을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힘을 억제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성진우였는데요. 이후에 수호의 힘과 그림자 병사들에 대한 기억을 봉인하였고, 수호가 그린 베르 그림을 보며 감격을 한 베르는 수호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성수호, 무언가 공허한 느낌을 받고 있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수호 앞에 나타난 의문의 게이트, 그곳에 들어가자 퇴로는 차단됐고 앞으로 가는 것 외엔 길이 없었죠. 이곳에서 수많은 무기들을 소지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무기를 고르게 되는데요. 칼은 진부하다며 수호가 고른 무기는 바로 건틀릿. 석상들을 사이로 지나가는 수호 뒤에 가만히 있던 기사 석상들이 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공격을 막아내더니 단숨에 석상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모든 석상들이 깨어나게 되며 수호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둘 석상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수호에게 레벨이 올랐다는 시스템 알림이 뜨게 되며 단숨에 19레벨까지 올리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스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주한 건 바로 성진우의 그림자 이그리트였습니다. 이그리트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사라졌기에 알아볼 수 없었고 당장 승부에만 매진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일격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눈을 뜬 곳은 처음 시작했던 장소였고 레벨이 올랐으니 무기를 바꾸고 더 신중히 공략해보려 하지만 또다시 실패해버리는 수호였죠. 그렇게 수호는 좀 더 레벨을 올려 보스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한 리젠이 되는 기사 석상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고 특정 레벨에 달성하자 시스템은 성수호에게 전직 퀘스트를 안내해주는데요. 과거 성진우가 진행했던 때와 같은 전직 퀘스트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기사 석상들이 몰려 나오는 게이트 앞에서 버텨낸 시간만큼 상위 클래스 전직에 필요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사용해보며 기사들을 상대했지만 하나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최종적으로는 건틀릿을 다시 주무기로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시스템이 안내한 수호의 직업은 무투가, 거기에 각종 가산점이 부여되더니 무투가에서 소울 스트라이커로 전직할 수 있었는데요. 70레벨이 된 성수호는 이그리트를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고 결과는 소군주인 성수호의 승리, 신적 존재와 한몸이 된 성진우, 그리고 잊혀진 역사 속에 S급 각성자인 차예인 사이에서 타고난 마력과 재능을 지닌 채로 태어난
수호를 인정하게 된 이그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악마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10층부터 20층 그리고 30층에 이어 50층에 있는 보스까지 쉽게 제압하며 100층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 서열 1위인 라디르 가문의 장녀 에시리를 마주합니다. 소군주인 수호를 맞이하며 연회를 열고자 했지만 수호는 곧장 다음 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개미 마수들이 득실되는 곳이었고 보스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베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의 기억을 잃은 수호는 곧장 베르를 상대하였지만 소군주 성수호를 보곤 울면서 수호를 상대했는데요. 수호가 약점을 보일 때마다 베르는 공격을 멈추었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베르마저 처리하고 레벨 99가 되어 다음 게이트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번엔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과 벨리온에 이어 어금니가 가세하여 수호를 상대했지만 미친 재능의 수호를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능숙하게 힘을 다룰 수 있게 된 성수호, 그리고 수호의 싸움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호의 아빠 그림자 군주의 성진우. 수호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최종 보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지만 그림자 군주의 힘 앞에서 벽을 느껴버린 수호였고 적이었지만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한 수호였습니다. 그렇게 일격을 가해보지만 이를 피하는 성진우였고 갑자기 게임은 즐거웠냐며 수호의 머리를 쓰담는 성진우였죠. 아빠라는 것을 직감하였지만 아직 멀었다며 바로 게이트로 밀어버리는 성진우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곳은 학교였는데요. 자신이 이때까지 꿈을 꿨다고 생각한 수호였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성진우와 그의 그림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계산 없이 무턱대고 덤벼드는 수호의 행동을 보고 수호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힘을 돌려주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 성진우였습니다. 이후에 성진우는 차예인과 16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며 성진우는 지구로 침략해오는 이탈림을 막기 위해 홀로 우주를 떠나게 되며 웹툰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렛 외전의 스토리를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연재 중인 나올렛 라그나로크, 나올렛의 스피노프 작품인데요. 그림자 군주 성진우가 아닌 소군주 수호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 꼭 라그나로크 편을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라그나로크 몰아보기를 담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재미로 웹툰을 보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구조, 연출, 작화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매력을 함께 나누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됐죠. 여러분이 이 컨텐츠로 새로운 웹툰의 재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즐기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제게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도 함께 이야기합시다.